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썸네일은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켄쇼를 아시는 분한테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음, 알파고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죠. 근데 그건 바둑 분야고, 증권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의 이름이, 바둑계에서 제일 유명한 인공지능이 알파고였다면, 회사 분석, 기업 분석 같은 데서 제일 유명했던 어,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인공지능이 켄쇼입니다. 켄쇼한테 2025년도 파이코인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제 마음이. 이 정도로 대단한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저 켄쇼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 600명을 쫓아낸 인공지능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빌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월스트리트의 정말 전설이에요, 전설.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 사람 비트코인 500불에 산 사람이에요. 500달러에. 이 사람이 파이코인 주목하는 날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주식이건 코인이건 어떤 제품에 담겨 있는 철학을 봐요. 이런 뭐야, 이 한국의 어디, 뭐 이런 철학가, 이런 우리나라 삼성이니 현대니 대우니 이 기업계에서 철학 열풍이 막 일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철학이 이걸 지식으로만 적긴 했기 때문에 그냥 철학서를 읽고 철학 강의를 듣고 막 이러고 나서 철학, 그 철학을 바탕으로 무엇을 한 것은 저는 그렇게 있긴 있었겠죠. 한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고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런 게 있죠. 분명히 어떤 철학이 있어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분명한 철학이 있죠. 그렇지만 미국의 그 과거 실리콘밸리에서 탁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건 없죠. 파이코인이 그게 있는 거죠. 해치 펀드계의 전설 빈 밀러죠.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드만삭스의 인공지능 켄쇼 2014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600명 다 잘랐어요. 24시간 막 일하고 노조도 안 하고 전부 기업 분석을 켄쇼가 다 했다고요. 그때 그때 빌 밀러는 이 사람도 이제 그 투자 CIO라고요. Chief Investment CIO인데 이 사람은 인공지능 켄쇼 같은 인공지능을 산 게 아니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7,500만 달러. 그 지금으로 따지면 1,000억을 기부했어요. 존스 홉킨스 대 철학과에. 그래서 웬 철학이냐. 그래서 이 양반이 철학 박사예요, 또.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철학, 제가 간혹 얘기하는 이런 철학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주류는 지금 인공지능이다. 켄쇼 같은 인공지능이다. 그런데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인간 고유의 능력을 깨울 줄 알아야지 인공지능을 넘어선다. 지금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는 어떤 철학적인 탐구와 통찰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의 구조와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된다라는 소리를 했거든요. 철학 박사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파이코인에서 뭐 파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리스 철학의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파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파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모든 능력을 일깨우려는 철학적 사고의 바탕 위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골드만삭스에서요, 미국 경기 침체 없다고 해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한 게 아니고 켄쇼가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정화될 거다. 그래서 금리도 더 내릴 것이다. 미국의 중형주, 글로벌 비기술 성장주, 중국 시장도 좀 좋게 봤어요. 켄쇼가 2025년 미국 경기 침체 없다. 2025년이 파이코인 상장되는 해잖아요. 이 골드만삭스가 600명을 해고한 게 켄쇼를 도입하고 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믿지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이 파이라는 이름 자체가 철학이니까요. 이거를 한번 오래간만에 토요일이니까 한번 원이라는 게 뭐냐. 원, 동그라미요. 원은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다. 원은 인간 본성의 고상한 작업 중에서도 신성을 표현하는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도 동그라미를 많이 쓰죠. 원은 공간을 결정짓고 결정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시줄과 날줄, 위도와 경도의 경계를 짓고 태양과 달과 행성을 유지하고 마음의 영원한 생각을 일으키고 실제로 측정하는 거리가 아니라 이해하는 거리와 우주에 대해서 집중하여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경계를 고치게 해주고 신을 알게 해주는 열쇠가 된다. 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원을 측정하면서 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원이 나오면은 이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이 나오면 당연히 파이가 나오는데 파이는 3.1415926535897998 3238 끝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끝도 없이. 이 파이와 원의 관계는 뭐냐면요. 원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원의 둘레를 원주를 계산할 수가 없었죠.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과 동그라미와 그 안에 네모와의 비율이 3.14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파이는 이 원주율인데 그 값을 그리스자로 이렇게 파이라고 쓰고 파이 혹은 원주율, 원의 둘레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3.14 원의 둘레를 그 원의 지름으로 나오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에 대한 원의 면적에 대한 비다. 초등학교 때 다 나오는 거지만 이런 그리스 때부터 이거를 알고 싶어서 뭐 한국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 원과 네모, 우리가 강화도 참성단에도 원과 네모, 뭐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죠. 이 철학이 있는데 이 비율을 정하기가 힘들죠. 기계는 정하지 못하죠. 정답을 딱 정하지 못하죠. 오직 인간은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파이코인 배분 정책을 보게 되면 2대8이에요. 그렇죠? 토큰, 코어 팀이 20%를 갖고 커뮤니티에 80%를 하겠다. 이게 뭐죠? 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부터 이게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원의 안에 있는 요 정사각형의 비율이 2대8이에요. 2대8. 그러니까 요 20%는
측정할 수 없는 요거 옛날에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요 짜투리 대개는 정사각형은 피라미드를 만들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기가 쉬웠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세상 방식으로는 요 사각형,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이게 2대 8이죠. 이 20%를 어떻게 쓸지는, 코어팀이 20%를 어떻게 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채굴을 하거나 유틸리를 통해서 이 230개국의 10억 명을 대상으로, 미니멈 10억 명을 대상으로 뿌려지는 것은 800억 개죠. 이게 토큰 배분 정책에 파이의 철학이 들어가 있죠. 제일 먼저로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물론 파이데이 같은 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거 할 때 처음에 저는 이때는 뭐 하루에 한 1000개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1시간에 3.14 파이니까 1시간에 3.14, 한 달에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이면 하루에 한 75개. 그렇죠? 열흘이면 750개. 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시간당 3.14 파이로 갔죠. 그런데 지금 0.00000으로 낮아졌죠. 낮아진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3.14부터 시작해갖고 끄트머리까지 쭉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데 어떻게 오느냐? 이게 이렇게 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는 원의 반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이런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면적과 이 원의 면적이 3.14인 거죠. 그렇죠? 한 조각이잖아요. 한 조각인데 밖으로도 나가 있잖아요. 밖으로 안 나갔으면 요만큼을 하게 되면 요게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반지름을 한 변으로 3.1.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과 인간이 모르는 것, 인간이 아는 것과 인간이 모르는 것 사이의 비율이 3.14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그게 바로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답은 없어요. 답이 뭐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답을 찾아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려면 직관을, 니콜라스 부부가 직관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직관이 정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철학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니콜라스 부부 이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젊은 사람들이나 또 저 같은 다른 뭐 삼성이나 뭐 이런 삼성이나 일본이나 이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어떤 기업을 만드는 이런 거와 달리 이 실리콘밸리 출신의 청태어팡하고 니콜라스 박사는 철학을 자기 자신의 사업과 IT 기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래로 IT 산업 쪽에 이 사람은 CEO이기도 하고 IT 과학자이기도 하고 IT 기술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해요.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사고를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파이코이는 이거를 처음부터 뭐 인플루언서라는 거, 인큐베이터라는 거, 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통해서 또 하고, 요번에 여태까지 그러니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쇼킹한 법 주는 거, 그 다음에 프로필, 파이 생태계에서 하는 프로필 바꾸는 거, 파이어사이드 포럼, 아트 페스티벌, 정말로 이 사람들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우린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경영자잖아요. 그래서 경영자는 자기네들이 이끌고자 하는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게 준비된 사람이 훌륭한 경영자죠.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돈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사람들의 이 경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하려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철학밖에 없다. 그래서 켄쇼를 사는 게 아니라 존스 홉킨슨 대학에다가 기부를 했다니까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깨우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제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좀 되시나요? 파이코인식의 이 KYC 방법. 봇이나 어떤 막 중복 계정이나 복수 계정이나 거짓 계정으로 뭐 이거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KYC를 하고 있는 건 뭐죠? 오직 KYC를 통과한 파이오니어들만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230개국에 10억 명이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그 변화하는 세상의 구조, 현실, 방향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인공지능은 철학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긴 하죠. 그런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걸 아니래요.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72 큐빗인데 500만 큐빗을 갔을 때 인공지능이 철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양자 컴퓨터가 500만 큐비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거진 없고 한다 그러더라도 몇십 년, 몇백만 년 걸린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500만 큐비트를 양자 컴퓨터가 갖고 있어도 어떤 감정, 느낌,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영화도 나오고 어쩌고 그건 다 기술적인 의미고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은 이런 앞으로 파이코인처럼 굉장히 많은 그 암호화폐 회사들이 규모는 작게라도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전 세계 금융기관이 파이코인식의 진짜 사람, 가치 존중, 인간 존중, 자유, 평등, 민주, 인간의 순수성, 인간의 고유성 이런 거를 증명하고 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요. 오직 원과 사각형의 정확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파이는 추정값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파이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500달러였을 때는 언제냐면요. 비트코인이 500달러였을 때가 2013년도예요. 러시아 돈귀신들이 키프로스에서 막 돈을 막 빼낼 때 당연히 뭐 이런 정보는 들어오는 거죠. 키프로스에서 지금 이자를 콱 늘었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한다. 그때 500달러에 산 거예요. 2013년도에. 그러니까 저기 워렌 버핏이 이런 사람보다 이 사람은 4, 5년 앞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몹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파이코인을 주목하겠죠. 조금 있으면. 어쩌면 지금도 알고 있을지 모르죠. 인공지능은 그런 답을 못하죠. 켄쇼, 2025년 파이코인 어때? 상장되고 거래량 보고 추세 보고 금리 보고 이자율 보고 변동 환율 보고 다 봤을 때 켄쇼는 답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간파하기 전에 빌 밀러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토요일에 해서 또 오늘 좀 재밌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